안녕하세요, 카자기 곤잘로입니다. 짜잔. 오늘은 하하지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수입 중고차 구매 걱정하지 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중고차 구매를 많이 두려워하시잖아요. 전차주가 차를 어떻게 굴렸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특히 수입 중고차를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산차보다 수리에 대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차를 한 10대 이 정도 바꿨잖아요. 여담인데 짬바장 선생님은 저보다 한 3배는 더 많이 바꾸셨습니다. 욕먹을라나? 아무튼 제가 그동안 차를 굉장히 많이 바꿔 봤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무려 15년이나 된 BMW의 3시리즈입니다. 딱 들었을 때 수리비 좀 깨졌겠다 싶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많이 까먹었는지, 수입 중고차 유지가 그렇게 어려운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하지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2006년에 나온 북미형 BMW 3시리즈 330i입니다. E90 바디이고요. 6기통 3.0L 가솔린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우리나라 출고가는 7천만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수한 지는 거의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주행은 지금까지 8,000km 가까이 했습니다. 꽤 탔죠? 주로 마포에 있는 제 집에서 송파 문정에 있는 저희 회사까지 출퇴근 용도로 썼고요. 삼천포도 두어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오너들처럼 평범한 일상용으로 쓴 거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차에 얼마나 썼는지 그 소요 비용을 조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고차를 사시면 물갈이라 그러죠. 네, 이른바 물갈이라 그러는 오일갈이 대부분 하시죠. 이런 기본 정비에는 83만원을 썼습니다. 엔진 오일 13만원, 디퍼렌셜 오일 7만원, 에어컨 필터 3만원, 타이어 교체에 60만원을 썼어요. 에어컨 필터나 타이어 값은 사실상 국산차랑 차이가 전혀 없고요. 엔진 오일이랑 디퍼렌셜 오일은 현대차에 대입하면 2배 정도 더 쓴 셈입니다. 만일 현대차로 똑같은 정비를 했다면 83만원이 아니라 한 73만원 정도로 정비를 할 수 있었겠죠. 10만원? 딱 10만원 정도 절감되긴 했겠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고차이기 때문에 실내 상태나 청결도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 점에서 22만원 정도 썼습니다. 실내 바닥 매트 인터넷에서 7만원 정도에 샀고요. 뒷범퍼 도색 비용으로 15만원 썼습니다. 사실 이 비용은 국산차랑 똑같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 현대차를 샀다고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비용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딱 한 번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맡긴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32만원을 까먹었어요. 갑자기 운전석 헤드램프가 깜빡깜빡 거리더니 갑자기 누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논 헤드램프가 수명을 다해가지고 이 벌브가 나간 거더라고요. 헤드램프 벌브 같은 경우는 한쪽만 교체하면 좌우 색깔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벌브 값만 22만원을 썼습니다. 공임은 이게 좀 문제이긴 했어요. E90는 이 헤드램프 벌브를 바꾸려면은 일단 앞바퀴를 떼야 되거든요. 앞바퀴를 떼고 나서 휠하우스 커버까지 이렇게 뜯어야 헤드램프 벌브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DIY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저는 공구도 없고 자키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 무엇보다도 제가 똥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주변에 정비소에 맡겼고 공임은 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만일 현대차였다면 사실 벌브 값은 차이가 없었을 거고요. 공임은 한 7만원은 아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절감액은 7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돈을 드릴 예정인 부분도 한번 다뤄볼게요. 이 차가 나온 지가 15년이나 됐으니까 이 댐퍼를 한번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서 댐퍼를 주문해 놓은 상태거든요. 빌스타인 B6고 가격은 9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대차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순정 댐퍼를 끼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튜닝이 되겠죠. 나머지 하체 부품 자잘한 거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임 포함해서 한 6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차였더라면 한 30만원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20만원은 절감을 했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정비 73만원, 매트 구입과 범퍼 도색은 똑같이 22만원, 고장 수리 32만원, 향후 하체 수리에 150만원 정도 쓸 예정이라 총 지출액은 287만원입니다. 만일 현대차였다면 기본 정비에 73만원, 매트 구입과 범퍼 도색은 똑같이 22만원, 그리고 고장 수리에 한 25만원, 그리고 하체 수리에 한 20만원 정도 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총 240만원이니까 이 3시리즈에 비하면 한 50만원? 구체적으로 47만원 정도 아낄 수가 있었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47만원 차이가 상당히 큰 금액 차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것 말고도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퍼센트로만 놓고 보면 현대차보다 한 20% 정도만 더 쓴 거에 불과하잖아요, 사실. 물론 수리 케이스가 BMW라서 조금 더 유리한 거일 수도 있고, 제가 경제적인 저렴한 정비 루트를 잘 찾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현대차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20% 더 냈다는 그 금액 차이가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게 이 차의 가치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15년 된 국산차 타보면 진짜 하체 나사 다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팬더 쪽에 부식이 이렇게 막 뽀글뽀글 올라온 차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 차를 볼 때 그랜저 XG나 다이너스티 이런 차들을 같이 봤거든요. 그런 차들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차는 진짜 신차처럼 짱짱합니다. 짬바정 선생님도 제 차를 항상 운전하실 때는 신차 때 느낌의 85% 정도는 내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리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현대차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차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소소한 정비들은 유튜브 보고 그냥 DIY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똥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DIY 팁들이 인터넷상에 진짜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임도 공임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부품가를 좀 많이 두려워 하시는데요, 제가 반년 동안 이 차를 유지해 보니까 확실히 BMW 순정 부품은 비쌉니다. 이건 확실해요. 비싸요. 그런데 순정이랑 똑같은 OEM 부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종류가 KRW, 램포더, 마일레, 짐머만 등등, 그런 거를 쓰면 진짜로 국산차 순정 부품의 20%, 30% 정도 비쌀 뿐이고, 제가 생각키로는 부품만 놓고 봤을 때 르노 삼성이나 쉐보레가 오히려 더 비싸게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좋은 말만 많이 한 것 같아서 단점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연식이 15년이나 됐다 보니까 혹시 고장이 갑자기 막 터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래돼 봐야 10년 아래의 차를 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알게 모르게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썩 차라 15년이라는 세월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싸게 고칠 수 있는 건 진짜 맞거든요. 그런데 싼 정비소가 많진 않고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사실 저는 수도권에 사니까 의정부나 하남에 있는 그런 정비소로 가기가 좋긴 한데요, 지방에 계신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단점은 진짜 단점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솔직히 제가 현대차 탈 때랑 수리비 면에서 차이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사실 쉐보레나 르노 삼성이라면 BMW가 수리비는 확실히 쌀 것 같아요, 진짜로. 제 경우만 강조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산차보다 유지면에서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팩트죠.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수입 중고차는 수리비 폭탄 맞는다, 이 정도까지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합리적인 수리처도 많고요, 호환이 되는 OEM 부품도 정말 많고 정비 데이터도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겁먹지 마세요. 뭔가 예전에 사고 싶었던 수입차가 있으시다면 매물 잘 골라서 구입해 보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엔진 고장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좀 힘들 수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확실히 차가 좋긴 좋아요. 진짜 제가 타면서 느끼는 건데 15년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를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기가 진짜 좋습니다. 진짜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나? 이게 짬의 차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진짜. 얼마 전에는 짬바장 쌩님이 제 차를 잠깐 타보시고는 바로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얼마에 샀지? 야, 내가 100만원 더 줄 테니까 자기한테 넘기라고. 진심으로 본인한테 팔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짬바장 쌩님이 제 차를 부러워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진짜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정도로 차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저뿐만 아니라 짬바장 쌩님도 되게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지마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구매와 현명한 자동차 유지 생활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